두 이씨 운명의 날 이런 제목인데요. 이화영, 이재명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추가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1차 분수령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이제 내일 드디어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1심 선고는요, 기소부터 선고까지 무려 1년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진술 번복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원지법은 내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북송금과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대북송금,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에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 측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도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라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요, 이 대표도 추가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난 4월 총선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1차 분수령으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화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성, 이제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건 팩트입니다.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는. 그중에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돈을 800만 달러를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에게 대신 좀 내줘,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은데요. 양문경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납 요구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쌍방울에 대납 요구를 해서 경기도가 이제 굳이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되겠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이제 북한으로 반출을 했다. 그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화영 씨만 이제 본 뇌물죄하고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렇게 기소가 됐고요. 네.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서 이 대납 요구 그리고 불법 송금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번에 기각이 됐지만 구속영장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뇌물죄로 청구가 됐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네. 북한이 제3자이고 이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쌍방울의 편의를 기업적 편의를 봐준다. 이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내게 했다라고 해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이게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은 800만 달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로 100억이 넘거든요. 네.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하. 물론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판결이 정말 분수령이 될 게 일단 대납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검찰이 이 대표를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죠. 네, 양 기자님,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초미의 관심은 내일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나올 텐데, 뭐 곧바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결문 안에 이재명 이름 세 글자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네. 공동정범? 공동정범으로는 가능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네. 기소 자체가 공동정범으로 된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이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화영 씨만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송금의 계기가 지금 스마트팜 비용이 500만 달러 그리고 300만 달러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그러니까요. 네. 이제 양 기자님, 그 판결문이 어떻게 진술이 쭉 이제 구성이 될지는 내일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피고인 이화영에 대하여 단독 판단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갔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될지, 아니면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뭐 허락을 득한 뒤 그런 실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지, 이제 이런 점이 관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후자가 될 경우에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지는 거고요. 네. 일단 공소장 자체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공소장 자체는 간단해요. 네. 이게 뭐 500만 달러 그리고 300만 달러가 이 지금 이화영 씨 쪽에서 이 쌍방울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쌍방울이 돈을 보냈다. 그렇게만 돼 있어서
딱 그 부분만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대납을 요구했다. 그 부분만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판결문 두께가 얼마나 될지 거기서 얼마나 부수적으로 많은 사실관계를 설실지 그 부분이 지금 관심이거든요. 지금 주장하는 부분 이를테면은 이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할지 판결 이유 중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윤리 변호사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그 피고인 이화영 쪽 변호인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공판정에서 마치 이게 사법적으로 공동체인 것처럼 항변을 하긴 했죠. 근데 이화영 쪽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일단 사실관계도 좀 적절하지 않거니와 본인의 그 의뢰인을 변호하는 전략으로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기계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가 나온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도 대북 송금과 관련한 유죄 이렇게 도식이 성립하는 건 법리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장 큰 혐의는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이제 유용했다라는 점이 한 축에 있고요. 네. 800만 달러가 건너가는 데 있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 절차를 이제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네. 이 공판에서는 좀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항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거니와 사실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유죄가 나왔을 때 재판부가 설실하면 이 재판 과정 중에 그런 항변만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뭐 보고를 하는 그 과정은 사실 이 입장이 번복됐기 때문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대단히 장황하게 이제 나타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쨌든 재판부가 있을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언론에서 한두 번 시끄러웠던 게 아니죠. 뭐 회유, 압박,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였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고 또 검찰 쪽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뭐 이런 일들이 오고 갔고 또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다. 그래서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 그 특검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다. 그 1심 판결이 내일 나오는 겁니다.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해 구속 갈림길에 섰던 이재명 대표. 이제 이번에는 추가 기소 여부를 어떻게 갈림길이 될지 또 다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심사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 모습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오늘 직접 네, 마지막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송 국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그때 기각됐을 때 유창훈 판사가 기각했을 때 네. 그때 백현동과 그 여러 가지가 있어 위정교사도 있었고 같이 다 병합을 했거든요. 네. 그 안에 대북송금도 있었는데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이화영의 진술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재판에서 선고문이 주목이 되는 건데 판결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번복을 했잖아요. 네. 번복을 했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번복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다툼의 여지에서 그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을 인정을 하는 게 되잖아요. 재판부가.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기 최초 진술을 인정하는 거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한명숙 총리 그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고 했던 한만호 씨가 네. 그때 번복을 했는데 네. 그 검찰에서 한번 줬다고 이야기했다가 법정에서 번복을 했는데 그걸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최초 진술을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내일 판결문에 나오면은 네. 수원지검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하든지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심지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기각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그 부분이 이하영 재판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은 확실한 것이 나오면은 그 부분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구속영장 증거 1호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되는군요. 최창렬 교수님께요. 자, 내일 이제 1차 판결이 나오면 아마 오후에 나올 가능성, 오전에 나올 가능성은 내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에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단독 범행이라고 할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뭐 연결성이 상당히 짙은 걸로 그렇게 판결문을 이제 기술을 할 경우 둘로 나눠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단독이다 했을 경우에. 단독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는 이제 거의 탄력을 잃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환영의 반응이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냐 안 되냐 여부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당시 지사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전혀 안 하고 했겠느냐가 쟁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일 그 선고에서 내일 네. 재판에서 그게 공소장에 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그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느냐, 사전에 보고 받았느냐 이런 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그걸 보고하지 않고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둘이만 얘기를 해서 경기도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네. 당신들 하시오. 그래서 대북 사업을 시작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 측에서 예.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이야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만 예.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단독으로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 전혀 모르겠다면 이재명 지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대북 사업,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북 사업을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쌍방울을 통해서 돈을 지원하고 또 쌍방울은 거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구조였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완전히 이재명 대표는 뭐 추가 기소는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내일 재판이 이제 주목되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여부입니다만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제1야당 대표인데 과연 앞으로 추가 기소가 될 거냐. 그야말로 지금 말씀처럼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재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1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네.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인데 그걸 도지사가 모르고 얘기를 했다? 네. 그건 좀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그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예.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이걸 내가 다 혼자서 결정을 내려서 내가 혼자서 돈을 다 보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었을 뿐이고 지사님 지시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해야 자신에게 이로운 건지 아마 변호사가 했던 전략은 이재명 지사 쪽에 그 어떤 허락이 일부 있었다는 식으로 해야만 이제 본인의 죄가 경감되는 뭐 그런 생각을 한때는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이 이화영 쪽하고 접촉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 훗날을 정치적으로 기약하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혼자 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뭐 진술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그러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내일 나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